국기원이 있는 쪽 있잖아요. 역삼동에. 네. 그쪽이 일종 주거지역인데 일종 주거지역을 덜컹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사무실이 안 돼요. 사무실 허가가 안 나온다. 네, 용도 변경이 용도가 안 됩니다. 예. 거기에 사무실 용도로는 안 돼요. 이거 모르고 덜컹 샀다가 그냥 들어 누울 수도 있어, 진짜. 신사동은 실제로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갖추고 만든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60평이더라고 보면 60평을 가정을 했을 때 지하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네, 지하람 파는 게 좋습니다. 구조적으로도 좋아요.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하파면 관리가 물도 셀 것 같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건축비는 이제 올라가죠. 신사동 같은 경우는 지질이 안 좋아요. 여기가 뭐 한강도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안이 안 좋아서 지하 2층 정도 파면 좋은데 지하 1층 정도 파서 약간의 토지를 좀 보강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야지. 요즘에는 다 매트 기초로 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진이라든가 뭐든 그 구조적으로도 괜찮을 겁니다. 아 구조적으로 오히려 지하를 파는 게 더 안전하다. 네. 몰랐던 사실이네요. 이게 땅이 흔들리면 땅 속에 박혀 있어야지 더 유리하지 맞아요, 않겠어요? 맞아요. 깊게 박혀져 있어야지. 주거지역 쪽에 이제 아까 60평 정도 이렇게 경우는 이제 지하 1층 파냐 이 정도지만 지금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 도산대로 같은 데는 뭐 다 지하 뭐 5, 6층씩 막 이렇게 파죠. 그리고 여기 역삼역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몰려 있는 곳 있죠. 거기 지금 사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을 많이 못 받잖아요. 그래서 지하를 엄청 많이 팝니다. 맞아요. 지하는 용적률하고 관련이 없어서 국기원이 있는 쪽 있잖아요. 역삼동에. 네. 그쪽이 일종 주거지역인데 일종 주거지역을 덜컹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사무실이 안 돼요. 사무실 허가가 안 나온다. 네, 용도 변경이 용도가 안 됩니다. 예. 일종 전용은 원래 이제 2층 이상, 8m 이상도 지을 수도 없지만 지하 파는 건 상관없어요. 근데 거기에 사무실 용도는 안 돼요. 그리고 역삼동에 2종이지만 용적률이 160%인 데도 있더라고요. 주거지역이 이제 1종 주거지역, 2종 주거지역, 3종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. 건폐율이 조례로 50%씩 차이가 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. 일반적인 법보다 또 지구 단위 구역에 나와 있는 법을 먼저 따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종이면 이제 200%잖아요. 근데 기준을 180%로 주는 거예요. 그냥 지려면 180%를 짓는 거고 20%를 더 받으려면 친환경을 해야 된다. 뭐 건물을 더 후퇴해야 된다.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. 그걸 지켜야지만 200%를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200%라고 생각하고 샀을 텐데 2종을 살 때는 3종은 220%를 줘요. 그래서 250%까지 가려면 30%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. 땅이 적을수록 만만치가 않아요. 돈이 더 들어가고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삼동 그쪽 역삼 초등학교 있는데 그쪽 지역이 좀 그렇더라고요. 이제 지구 단위는 이제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규제가 더 많아요. 그래서 용적률은 더 줄 수는 없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친환경을 하라든지 건축성을 좀 더 뒤로 후퇴해주면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겠죠. 좀 그렇게. 이해가 안 가는 법이긴 해요. 환경과의 조화, 뭐 미관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용적률을 낮게 잡았다라는 것인데 주거지역은 이 정도잖아요. 상업지역은요 원래 800이잖아요. 지구 단위가 없으면. 그런데 600개에서 시작해요. 지구단위 이거를 그거를 정확히 보고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지역을 낱낱이 봐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보는 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정도를 하나 갖고 왔어요. 태어날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. 이렇게 보이시게 되면 까만 거 이런 건 피해 가야 됩니다. 공동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려고 1층만 있는 건물을 여기만 샀다. 신축 자체가 안 됩니다. 어떤 경우는 너무 땅이 적으니까 옆집하고 같이 지으라고 저렇게 그러니까요.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권장은 관계가 없는데 저게 의무로 되어 있으면 옆집하고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저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풀리죠. 어렵습니다. 이 집하고 나 집하고 어떻게 같이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지의 평수가 이상 돼야 신축을 허가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침도가 있습니다.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요. 그리고 확대해서 보신 것 중에 밑에 이제 60%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건폐율입니다. 그 다음에 우측에 A하고 슬러시하고 뭐 또 써져 있죠. 1번, 2번. 저게 밑에 보면 이제 용도, 어떤 용도를 권장하고 어떤 용도는 불허로 되어 있어요.
이거 모르고 덜컹 샀다가 그냥 들어 누울 수도 있어, 진짜. 근데 저게 주로 권장 용도는 남들이 잘 안 하는 문화집필시설 같은 거예요. 누가 하려고 그러지가 않잖아요. 수익이 없으니까. 그래서 권장 용도를 해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. 아까 800%를 탔는데. 근데 이거를 권장 용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.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220 있잖아요. 그게 이제 3종인데 기본 220을 주는 거예요. 이런 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 역삼동에 있어요. 상업적인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지구 단위가 없는 땅. 그럼 무조건 그건 800이에요. 지구 단위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구 단위는 자세하게 건축사님한테 문의를 한 후에 구입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. 우리가 보통 보면 다니면서 뭐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깨끗해 보이거나 코너이거나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. 통합 빌딩이 아니더라도 큰 도로에 땅을 살 때는 20m 이상 도로가 돼야지. 15m 도로는 안 되는 거고 20m 도로변이면 일조권이 없어지는데 그 일조권 없어지는 경우도 남북으로 길게 이제 도로가 있어요. 예. 그러면 북쪽이 이제 옆대지하고 이렇게 만나는 데는 일조권을 안 받아요. 여기서 보면 이제 넓은 도로란 말이에요. 20m 이상 도로인데 이 땅 경우는 앞쪽이 북쪽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받아요. 일조권을. 요 뒷필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조권을 받습니다. 이 땅은 굉장히 지금 불리한 거예요. 남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참 유리하죠. 아무래도 대로변 앞으로 나와서 지으려고 하겠네요. 안 받는 쪽으로 가려고. 아, 진짜 모르던 사실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눠드리고 훌륭하신 건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뭐 알던 지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저희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건축사님은 저희랑 함께 하니까 어떠시죠? 아, 네, 즐겁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모르는 거를 좀 더 쉽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들, 소식들로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